그 뭐지? 혹시 물어보는데 나는 미적분 원리 처음 배운 거다 있어요?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없죠? 그죠? 내 맘대로 하려고 그죠? 자 그래서 아마 문제가 그 뭐냐 그 기출 문제일 거예요 대부분 다. 그 문제가 보면 수능 기출이랑 모의고사 기출이랑 그다음에 내가 한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클리닉이 있거든. 클리닉이 있는데 오늘부터 할 겁니다. 오늘부터 할 건데 오늘 뭐 첫날이니까 뭐 이렇게 그거 하진 않을 것 같긴 하고 혹시 뭐 이렇게 점심 오후 시간에 그게 있나요? 스케줄이 있나요? 오후에 스케줄이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수금에? 없죠. 그럼 그냥 참가하셔가지고 그 클리닉 시간에 뭐 할 거냐면 그냥 과제를 다 완성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질문.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래서 보통 한 단원에 한 4, 50개쯤 돼서 좀 빡세긴 합니다. 그래서 9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어느 정도는 좀 들었다는 가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안 들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은.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그쪽에 또 그 써져 있을 거라서 시간표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리미트라는 게 나오죠. 리미트. 그래서 리미트.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은 이제 뭐 함수니까 이런 거죠. y는 fx입니다. y는 fx. y는 fx. 이렇게 이게 되고 그러면은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이쪽은 리미트죠. 리미트. 극한까지 가는 뭐 그런 느낌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변수라고 말하는 변수. 그래서 이제 x라고 쳤을 때 여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온다. 형태. 그래서 이제 그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미트라고 쓰고 이쪽은 x가 뭐 a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그렇다라고 쳤을 때 이쪽은 이런 느낌이죠. 리미트라고 쓰고 이쪽은 fx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x가 변하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건데 이쪽이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되니? 그렇죠? 뭐 이런 건지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얘가 fx가 뭔 fx냐면 y는 fx, y는 fx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y 값을 보는 거예요. y 값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가 없구나. 그래, 잠깐만.
그래서 이제 얘는 y 값을 보는 거예요. y 값. 함수 값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의 극한 값이야. 극한값. 이걸 구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봤을 때 리미트라는 거는 정확한 건 아닌 거야. 약간 정확한 건 아닌 거고 약간 근사라고 봐. 근사. 약간 근사적으로. 그래서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 A로 가는 거랑 무한대로 가는 거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가까이 간다는 말 있잖아. 그러니까 화살표잖아 이게 화살표. 그러니까 는이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는처럼 생각해도 되는데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걔는 혹시 뭐라고 알고 있나요 혹시? 가까이 간다. 수렴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는데, 그죠? 속으로 지금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약간 생각할 수 있어. 자, 이런 거. A라는 게 있으면 A의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다라고 보면 여러 개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A보다 오른쪽에서 A로 이렇게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A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실제 A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를 나타내고 있는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A보다 조금 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A보다 조금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그냥 실제 A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되니? 오케이? 약간 오늘은 뭐 아닌가? 지금은 그 뭐 별거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서 가는 거,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A로 무조건 가야 돼요. A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지면 점수가 풀어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로 가까이 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게 있고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리미트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봤을 때 이게 A보다 좀 큰 쪽에서 A로 가는 거고 얘가 A보다 좀 작은 쪽에서 A로 가는 거고 얘는 그냥 실제 A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니?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이죠.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가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큰 쪽에서 가는 게 있고 작은 쪽에서 가는 게 있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라고 보면 그냥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두 개를 생각하면 되고 하나는 큰 쪽에서 가는 거랑 하나는 작은 쪽에서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야. 됐니?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약간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제 A라고 둔다라고 쳤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얘를 fx라고 둔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다라고 썼을 때 그때는 약간 이런 거라는 거지. 어쨌든 y 값을 가지고 봐주는 건데 a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게 있을 수 있고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A의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가니까 그래프를 따라가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요. A의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 왼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써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Y 값을 읽어주면 되고 Y 값. 그럼 여기서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쪽은 얘를 B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가도 B로 가고 왼쪽에서 가도 B로 갈 거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뭐 B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생각했을 때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걸 우극한이라고 하고 우극한 이렇게 이거라고 부르고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걸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좌극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얘는 두 개가 다 똑같이 B라는 값으로 가기 때문에 B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똑같이 가는 이 상황 어디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이쪽을 수렴한다고 하는 거지. 돼요? 약간 이분법적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사람이 10명이 지나가는데 남자가 6명이야. 그럼 여자가 몇 명이겠니? 4명이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 수렴 아니면 무조건 발산. 수렴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야. 수렴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극한 값을 구하는 거잖아. 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값이 나오면 수렴인 거고요. 안 나오면 발산이에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그럼 얘가 gx야.
똑같아. 이쪽은 이렇게 딱 됐을 때 얘를 A라고 준다라고 보면 여기를 B라고 두고 여기를 C라고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럼 여기에 있는 얘는 있잖니, 그죠? 오른쪽에서 가면 b로 가요. 근데 왼쪽에서 가면 c로 간다는 거지. 그럼 어디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니?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수렴할 수 없으니까 이쪽은 발산일 수밖에 없고 뭔지 모르는 거야. 이런 발산인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B 아니면 C로 가요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하나의 값으로 안 가기 때문에 무조건 발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수렴 아닌 발산인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분수함수 같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0이라고 두면 여기를 뭐 hx라고 뒀을 때 리미트라고 쓰고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x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쪽은 오른쪽에서 가는 것도 오지게 크고 왼쪽에서 가는 것도 오지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걸 가지고 무한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쪽은 얘는 이게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지. 어떤 값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무조건 수렴 아닌 발산이야. 무조건 수렴 아닌 발산이야. 자,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봐봐.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을 말할 때 그러니까 이건 약간 값을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정확한 값이 아니라 이쪽은 뭐냐면 근처에서의 함수값이야. y값이 근처. 그래서 진짜로 그 영어책 같은 거 보면 네이버후드라고 나옵니다. 이쪽이 그 입실론 네이버후드 이래가지고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처에서 함수가 근처. 그럼 그 근처라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서 가는 게 있고 왼쪽에서 가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얘를 가지고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가지고 좌극한이라고 부를 건데 그게 같아야지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기 때문에 같으면 이쪽을 가지고 수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쪽이 같지 않다. 그게 아니면 이쪽은 얘는 발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얘를 뭔가를 좀 생각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니? 그죠? 어차피 별거 없을 거야 이거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함수의 극한은 엄밀하게 말했을 때 실제 함수값과 연관성이 없어요. 엄밀하게. 그러니까 엄청 엄밀하게 말하면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는 뭐 되게 유명하게 나오는 그런 그 내용들이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극한이 있고 좌극한이 있다. 그죠? 학교가 어디? 학교 좋아요? 넌 학교 어디에요? 학교 좋아요? 아, 그래. 급식 맛있니? 우극한 리미트 이렇게 씁니다. x가 a보다 클 때 이거야. 리미트 x가 a보다 작을 때 여기 fx라고 씁니다. 이게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같으면 이거야. 같으면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수렴하는 거. 같으면 아니면 발산이야. 자, 근데 봐봐. 나는 더럽게 귀찮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되는데 난 이렇게 쓸게요. 자, f라고 쓰고 a 빼기 0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얘를 내가 무한소라고 할 거예요. 얘를 무한소라고 할 거예요. 옛날엔 있었던 개념인데, 그러니까 몰라도 될 수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이 말은 0은 그러니까 완전 0은 아닌데 0에 엄청나게 가까운 걸 가지고 무한소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그냥 약간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프.
그래프에서 극한의 표현입니다. 극한의 표현.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약간 그냥 이렇게 좀 봅시다. 이렇게 쓱 해서 너 땡기는 알파벳 있니? 알파벳 땡기는 거. G. G. 너 땡기는 알파벳 있어요? A요. A요. 그래요. 자, A. 그러면 종류가 두 가지야. 종류가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에서 G로 가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서 G로 가는 게 있다. 이렇게 딱 두는 거야. 두 개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화살표도 이런 식의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런 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강조하는 건 난 이걸 모를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좌극한이 이렇게 간대. 난 충격받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좌극한 아니야. 그러니까 좌극한은 왼쪽에서 G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왼쪽에서 G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려야 돼.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조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똑같이 얘가 A 플러스 0입니다. 왜냐면 위에서 가까이 가니까 완벽한 A보다는 살짝 위쪽이야. 살짝 위쪽. 위에서 가는 거야. 자, 얘는 A 빼기 0입니다. 이쪽은 A 플러스 0이고 A고 A 빼기 0이라는 거죠. Y 값을 읽어주니까 Y 값.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A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조금 위쪽이야. 얘는 조금 아래쪽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보는 거야. 됐니? 오케이?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럼 이제 넘겨볼래?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게 G 플러스 0이고, 그러니까 G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얘를 5번, 얘를 6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봐봐. 그 1번 자 리미트.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도그나 카우나 다 맞춤이다. 이건 못 맞출 수가 없어. 이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 fx 플러스 리미트라고 쓰고 x가 3보다 클 때 이쪽은 fx 이렇게 됩니다. 다음 플러스 자 이쪽은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1로 가까이 갈 때입니다. 1로 가까이 갈 때 자 그때 절대값 fx 요겁니다. 자 보자. 그럼 이걸 봐봐. 0의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데 1번처럼 안 생겼니? 2번처럼도 안 생겼니? 3번처럼 생겼니? 3번처럼 생겼죠. 그죠? 그러면 3번 3번. 그리고 이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또 3보다 큰 쪽이야. 3보다 큰 쪽 보니까 얘는 이쪽 오른쪽 거 보니까 3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쪽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오는 거니까 이쪽은 6번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의 왼쪽에서 가는 게 이제 2로 가니까 이쪽은 얘는 2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오른쪽이니까 3의 오른쪽에서 3으로 갔을 때 Y값 읽어주면 이쪽은 3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Y값이야. 이 결과가 Y값. 그러니까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근처에서 Y값, 함수값 이렇게. 근데 얘는 또 불쾌하게 생긴 게 이거잖아. 오른쪽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일로 가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말하자면 우극하는 1로 가고요. 좌극하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무슨 대값을 씌웠죠?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얘는 솔직히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됐니? 알겠죠? 알겠죠? 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못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좀 발전하잖아? 4번 가볼래? 이런단 말이에요. 4번. 자, 4번을 봤을 때 얘를 좀 잘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는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봤겠지만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봅시다. 4번. fx 절대값 어딘가 내신에서 본 것 같아요. 작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요. 절대값 있어요. 곱하기 x 플러스
나누기. 자, 이쪽은 x 빼기 4 곱하기 x 빼기 3. 물론 얘는 0분의 0꼴에 나와도 무방하긴 하거든요. 자,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3보다 크대. 그랬을 때 fx 값을 구하래요. 곱하기. 자, 리미트라고 쓰고 x가 4보다 좀 크대. 이렇게 4보다 크대. 이렇게 지금 당장 얘를 안 풀어도 돼요. 지금 당장 얘를 안 풀어도 되는데, 자 봐봐.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야 이게 3보다 뭐예요? 크죠? 그럼 절대값 보면 뭐 해야 돼 먼저? 별표 쳐야 돼요. 이러면 좀 슬퍼지는 거야. 절대값 쓰니까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값은 무조건 먼저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3보다 크다는 건 3보다 살짝 크니까 굳이 말하자면 되게 오버해서 3.01 같은 애거든요. 돼요? 그럼 여기다가 3.0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니 아니면 양수니? 양수죠. 그럼 여기는 3.01 집어넣으면 무슨 너스예요? 음수죠. 그럼 여기는 무슨 너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무슨 나스가 될 거란 얘기야. 플러스가 될 거 아니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쓰고 여기는 x 빼기 4라고 쓰시면 되고 이쪽은 그냥 x 빼기 3이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 그럼 남는 거는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3보다 좀 클 때 이쪽은 마이너스라고 쓰고 x 플러스 a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오케이? 곱하기. 여기는 4보다 크니까 4보다 커요. 그럼 여기도 양수고 저기도 양수니까 그냥 쓰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거니까 얘랑 그냥 지워질 거기 때문에 여기 리미트가 되고 x가 4보다 좀 클 때 x 플러스 a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됐니? 오케이?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거 정도는. 그래서 그런 게 20인데 사실 뭐 그냥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냥 얘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마이너스 물론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이거는 3 곱하기 얘는 a 플러스 3. 이건 어차피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얘는.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20이다라고 쓸 수 있다. 이제 요거를 가지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에 따라 바꿔서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너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얘를 좀 뭔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쪽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끝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종류는 조금 큰 거,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실제 값인 거, 조금 작은 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됐니? 알겠죠?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겁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되게 좀 어렵게 좀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나오니까 뭐 크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쪽은 얘입니다. 합성함수. 합성함수. 자, 요거 극한이에요. 그러면은 y는 f 합성 gx입니다. 이게 합성함수겠지? 그래서 그냥 얘는 이겁니다.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뭐 a로 가까이 갈 때 뭐 f 합성 gx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야 혹시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게 뭔지 기억나요? 저는 1학년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기억나니? 안 나요? 기억나니? 겉함수. 겉함수? 그죠? 합성함수 중요한 거 뭔지 기억나요? 정의역지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응 관계의 주어. 대응 관계. 그래서 가장 기본은 여기부터 출발해. x부터 출발해. 정의역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이게 속함수고요. 이게 겉함수거든요. 그래서 g를 타고 gx거든요. g를 타고 gx.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f를 타고 f 합성 gx가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이렇게 쓰는 게 국룰이야.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리미트는 가까이 가는 거니까 조금 큰 거, 조금 작은 거 이렇게 됩니다. 조금 큰 거, 조금 작은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그럼 g라고 쓰고 a 플러스 0이고 g라고 쓰고 a 빼기 0이거든요. 이렇게 갈 거거든. 그럼 여기 어떤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쪽이 어떤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대충 이런 게 여기가 gx예요. 여기를 a라고 뒀어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b라고 뒀어. 봐봐라. 그럼 엄밀하게 말해볼게. 엄밀하게. 스트릭틀리 세드. 자, 그럼 a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a로 가까이 가는 걸 봤더니 어디로 가요? b로 가는데 b보다 좀 뭐 하는 거죠? 큰 거죠. 그래서 얘를 굳이 말했으면 b 플러스 0이라고 제발 쓰셔야 됩니다. 제발 써야 돼. 아! 이렇게 그죠? 여기도 b, 여기도 b네?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돼. 왜? 그러니까 절대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그러니까 아까 겉함수가 주인공이라고 누가 그랬거든. 겉함수가 이게 주인공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되게 불쾌하게 생겼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얘도 그냥 쓸 거면 FB 같고 얘도 그냥 쓸 거면 FB라고 쓸 수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하필 겉함수가 x 이퀄 b에서 깜찍하게 이렇게 튈 수가 있다는 거죠. 되니? 그럼 그냥 얘를 b라고 쓰면 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쪽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위고 여기는 아래라는 걸 표시를 해야 돼. 표시를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b 플러스 여기는 b 빼기 되니? 이게 제일 중요해. 짱 중요해. 겁나 중요해.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바꾸거든요. 근데 만약에 겉함수가 이렇게 흉악하게 생기지 않았다면 겉함수가 흉악하게 안 생겼으면 그냥 굳이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런 식으로 겉함수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얘를 무조건 구별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무조건 좀 구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쓰고 기다리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죠.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이쪽을 뭐 알파라고 두고 뭐 여기를 베타라고 뒀다라고 생각하면 b보다 좀 큰 쪽에서 b로 가는 거는 이쪽은 베타로 간다라는 거고요. 이쪽은 알파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되니? 알겠죠? 오케이?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썼을 때 제발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돼 있지. 이렇게 딱 돼 있지. 얘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좀 중요해. 이렇게 딱 갈 때 이거 있다. 자,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이렇게 이거 있잖아.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이게 중간 과정이에요. 중간 과정. 중간 과정. 그다음 여기 있는 얘는 결론. 여기 있는 얘가 결론. 두 개로 나눌게요. 그래서 제발 이건 기억해. 중간 과정일 때 무한소를 사용합시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 할 때 너네가 틀리는 그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거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면 뭔가 이상하니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봤을 때 겉함수가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겉함수가 연속이면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만약 if 겉함수가 연속이면 그냥 무한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연속 아니면 사용하라고 제발. 연속 아니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닐 거니까 그냥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결론을 말하는데 만약에 이쪽이 B고요. 얘가 지금 F야. 자, 그럼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얘를 만약에 C라고 할게.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얘를 보면 갑자기 B 플러스 0이니까 B의 오른쪽에서 B로 간다? C로 가는데? C보다 좀 큰 거네? C 플러스 0. B보다 왼쪽? 왼쪽에서 가까이 가니까 이쪽은 C보다 좀 작은 거니까 C 빼기 0. 이렇게 안 쓴다고. 결론을 말할 때는 필요 없어. 결론 말할 때 그냥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냥 결론을 말할 때는 상관이 없으나 그냥 쓰시면 돼. 그래서 이쪽은 굳이 말하자면 C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얘가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간다라고 쳤을 때는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확인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결론일 때는 무한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좀 해주시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돼서 7번을 좀 풀어볼래요? 쓸 동안에 7번. 뭐 많이는 안 줄 테니까 7번 풀어볼래요. 풀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자 봅시다. 그냥 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F라고 쓰고 이제 F라고 쓰고 2 플러스 0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럼 봐봐. 플러스 0이니까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쪽은 3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얘는 아직 중간 과정이니까 중간 과정이라서 3에서 아래쪽에서 3으로 가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니까 3보다 좀 작은 거다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이게 마찬가지야. 2 플러스 0이니까 2보다 오른쪽이야. 2보다 오른쪽에서 2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그냥 명확하게 클리어리 그냥 3이야. 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쪽은 하나는 3보다 작은 겁니다. 3보다 작은. 3의 왼쪽에서 3으로 가는 거는 그냥 얘는 3이네. 그래서 이거 이걸 3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3은 실제 함수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가지고 보시면 되니까 이쪽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쓸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을 보면 뒤에 건 알아서 하세요. 뒤에 건 똑같이 하시면 되고 리미트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x가 0으로 가까이 간대요. 자, 그랬을 때 f라고 쓰고 x 빼기 1. 그럼 나는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로 뭔가를 좀 다룰 수 있는 건 이렇게 보면 돼. 이게 0보다 좀 큰 거거든요. 0보다 좀 큰 거야. 0보다 좀 큰 거야. 0보다 좀 큰 거니까 여기서 이쪽에 뭐를 때려 넣냐면 플러스 0을 때려 넣어. 플러스 0. 돼요? 플러스 0이야. 그래서 여기를 F 이렇게 쓴다. 이게 첫 번째. 나는 그냥 보통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쪽이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이쪽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두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값을 읽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얘가 합성함수거든. 합성함수인데 안에 있는 게 x가 아니라 x 빼기 1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속함수를 먼저 다루세요. 두 번째는 이거야. 이렇게 해서 얘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먼저 이렇게 쓰시라는 거야. 이걸 먼저 써. 그래서 그 0보다 오른쪽이니까 얘가 0이잖아. 그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그럼 여기 지금 가는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결국은 똑같은 말이야. 근데 솔직히 얘는 바로 가는 거고 이쪽은 그래프까지 그려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8번 같은 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5번도 있잖니?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그때는 바로바로 가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얘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여기인 얘네들의 특징이라는 거지. 되니?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김에 플러스 유자 5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자 봐봐요. 자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 좀 기본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쪽은 뭐냐면 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할 게 두 가지가 있거든. 딱 보고 바로 안 보였을걸? 바로 보였으면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괜찮을 수 있는데 안 보이면 그냥 제발 이렇게 쓰세요. 그냥 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이거 진짜로 그냥. 그래서 이게 가장 모든 그 문제를 푸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극한을 풀 때 그럼 봐봐. 플러스 0일 때 그러니까 F를 잘 봐봐 이렇게. 플러스 0일 때는 얘가 1로 갑니다. 1로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사실 그냥 결론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굳이 무한소를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야. 근데 이거를 곱해서 얘를 곱해서 수렴해.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얘를 곱해서 얘가 수렴을 해야 돼요. 수렴해야지 값이 나와. 수렴 안 하면 값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을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똑같은 값이 나와. 마찬가지야. 1로 가까이 가면 얘는 1 플러스가 있을 거고 1 빼기가 있을 거라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럼 똑같겠지? 야 1을 기준으로 봐도 얘는 1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간다는 거지. 근데 자 이거를 곱했을 때 같아진다는 거야. 곱했을 때 같아진다. 되니? 오케이? 야 그러면은 같아지려면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각해보면 그 미적분원을 관통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를 우리가 아는 인수 정리 인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봐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얘들아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런 말이 나와. 3차. 그래서 얘가 다항함수자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엄밀하게 말했을 때는 극한값과 함수값은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거든. 극한값, 함수값은 상관없다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봐봐. 어차피 다항함수는 이건 그냥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 무조건 전제야. 이거 무조건 모든 것의 전제야. 다항함수는 아무도 말 안 해줘. 그 누구도 말 안 해주거든. 무조건 얘는 연속이야. 무조건 연속. 그러니까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미분이 가능합니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냥 얘는 무조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if 여기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야. if 얘가 연속이잖니. 연속함수잖니. 연속함수잖아. 이러면 무조건이야. 이런 연속함수면 어차피 연속이면 연결돼 있다는 말이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실제 A로 가거나 A보다 큰 쪽에서 가거나 A보다 작은 쪽에서 가도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무조건 같습니다. 물론 얘는 다음 단원에 또 하겠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대체가 가능하다고요. 대체 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fx가 그냥 얘가 다항함수라고 나오잖아. 다항함수 혹은 연속함수로 나오잖아. 그럼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갈 때 fx를 쓰면 그냥 얘랑 fa랑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다항함수니까 이동해도 다항함수거든요. 그럼 여기다 0을 그냥 대입해. 0 대입하면 그냥 g 마이너스 1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도 다항함수래. 때려 넣으라니까 그냥 집어 넣으세요. 그럼 여기 g입니다. g2야. 근데 아까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같은 거를 곱해서 이렇게 같게 만들 거면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인수 정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엄청 중요해요. 엄청. 그럼 야 얘도 0이고 쟤도 0이고 얘도 0이네? 응? 개꿀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라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여서. 그러니까 5번을 못하면 안 돼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5번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 넣어도 0이고 2 넣어도 0이고 3 넣어도 0일 거 아니야.
그럼 gx 하는 거지. 3차.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아 인수가 3개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해. 그래서 내가 고1 때 식정리 좀 했다. 그러면 개꿀이 엄청 되게 유리할 거야 이쪽은. 그래서 그냥 얘가 단순하게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끝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못하면 오늘 이따 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오늘 무조건 이거 다 풀면 그냥 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49번까지인가? 다 풀면 그냥 보내드릴게요. 만약에 진도 나가는 데까지만 할 테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할게.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이따 나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얘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적분원의 기본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얘를 이거를 하는 거를 함수 추론이다. 함수 추론. 있어 보이게 때려 찍는 거지. 찝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되니까 G4는 여기서 4를 대입하면 끝이라는 거야. 그런 식이지. 그래서 얘들아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약간 좀 불안하긴 해. 그러니까 물론 어딘가에서 다 이렇게 그 미적분원을 배웠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기본은 제발 먼저 대입을 해야 돼. 이게 기본이야. 진짜야.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얘기했잖아. 처음에 엄밀하게 말하면 함수의 극한이랑 함수값과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없긴 없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게 이런 게 그리 많진 않을 거라고요. 이런 게 그리 안 많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라고 쳤을 때 얘는 그냥 이게 똑같으니까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먼저 대입하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대입하고 생각하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그 약간 우선순위가 식정리가 되면 안 되고요. 대입이 돼요. 그래서 얘를 약간 어떤 형태가 나왔는지를 보는 게 먼저기 때문에 무조건 대입을 먼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이 좀 약간 그 잘못 들었다 그래야 되나? 뭔가 좀 우리의 약간 그 심리적 안정감상 식을 먼저 정리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대입을 먼저 해야 돼. 이게 가장 먼저야. 그러니까 이걸 먼저 쓰는 게 가장 맞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제발 리미트가 보이면 대입을 하세요. 어차피 얼마 안 걸려요. 몇 분 안 걸리니까 제발 대입하라고요. 제발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넘겨봐요.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있어. 내신에서는 아마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건데 요즘은 어렵게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9번에 별표를 치시고 이건 내신용이에요. 내가 이런 게 수능에 나오진 않아요. 옛날에 나왔거든? 라떼이즈 홀싹이 좀 미안하긴 하면 나 때 나와요. 나 때. 한 20년쯤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수능에 잘 안 나와. 근데 내신에 나와요.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그냥 이거라고 보면 돼.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인을 해야 돼요. 직접 확인. 이러시면 돼요. 그럼 그 확실한 게 뭐냐면 이게 수렴하는 게 있고요. 얘가 수렴하는 게 있으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얘도 수렴. 수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향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라는 값으로 가고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갈 때 gx 얘가 베타로 만듭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그냥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k배 fx라고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gx 이렇게 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야. 그럼 얘가 수렴하거든? 수렴하는데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를 그냥 때려 넣는 것처럼 돼요. 대입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k 알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베타가 된다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쓸 수 있어. 단 나눗셈일 때 제발 오지게 조심해. 제발 나눗셈일 때 이게 시험에 나올 거거든. 이게 나와. 나눗셈일 때는 반드시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가 0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0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0되면 안 돼. 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확실한 거야. 첫 번째 확실이야. 자, 그럼 두 번째 확실한 건 뭐냐? 두 번째 확실한 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는 수렴하고요, 뿔마, 발산이 있어요. 수발. 자, 확실한데 뭘로 확실할 것 같아요? 발산할 것 같아? 아니면 수렴하지 않을 것 같아? 그죠, 발산. 무조건 발산. 이거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수발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야. 그래서 왜냐하면 1번을 이용해서 증명이 되거든. 1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사실. 증명이 뭐 중요하진 않는데 그 귀류법이에요. 귀류법으로 만약에 if 수뿔마 발이 수렴한다라고 하면 수렴. 결론을 부정하니까 이게 수렴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이 수렴하는 걸 뺄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뺄 거예요. 등식이니까 똑같은 걸 빼면 똑같아야지. 그럼 결국은 얘네 둘은 사라지는데 아까 수렴하는 것들끼리 빼면 수렴이라고 그랬거든요. 수렴이야. 발 이퀄 수가 되는 노벨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모순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쪽은 얘는 무조건 발산. 여기까지는 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한 거야. 이게 확실한 거야. 이게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야. 자, 근데 발산, 뿔마 발산 이런 건 몰라요. 곱하기도 몰라. 나누기도 몰라. 모른다고.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런. 발산하고 발산끼리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수렴 곱하기 발산도 몰라요. 나누기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확실한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기억하는 게 편해요. 되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건 좀 그거일 수 있어. 왜냐면 너네가 이거 생각보다 못하거든. 진짜 못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눗셈일 땐 반드시 분모가 0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라는 거야. 분모 0인지 아닌지. 돼요? 제발 꼭. 자, 이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9번을 보고요. 9번을 보고 그다음에 몇 개만 좀 더 해볼게. 왜냐면 잘 나올 수 있는 형태를 좀 봐야 되거든. 9번은 별표를 치시고 그러니까 내신용이라고 써놓으세요. 내신. 자, 내신이야 이거는. 근데 무조건 나오는데 내신에서. 내신 무조건 나와. 자, 9번의 기억. 자, F가 수렴이야. 그다음에 F 곱하기 G도 수렴입니다. 이거 수렴이야. 자, 그럼 봐봐. 얘를 가지고 G를 만들어야 돼. 되니?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요? 나눗셈이죠. 그죠? 나눗셈이야. 그럼 FG 나누기 F 하면 G가 나온다? 근데 봐봐. 얘가 수렴하고요. 얘도 수렴하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염해야 돼요? 수렴해야 돼. 근데 아까 말했죠. 누가 0되면 안 돼요? 분모가 0되면 안 돼. 그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뭐 했다? 틀렸다는 거야. 이게 제일 유명해.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큰일 난 거야. 얘를 모르면 큰일 나. 자, 근데 그래. 너네 학교 좋다 그랬지? 얘야 저게? 너네 학교 괜찮다 그랬죠? 수학 선생님 좋아요? 아니야. 성격이 안 좋아? 아씨. 너네 학교 수학 선생님 좋아요? 그래. 뭐 다행이다. 그죠? 너네 학교 수학 선생님 괜찮니? 아니요. 그래서 수학과 다니는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 안 돼. 절대 말하지 마. 그냥 수학과 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모든 걸 증명하는 이상한 인간들이거든요. 너네 학교 수학 선생님 좋니? 진짜? 신뢰감이 두터운데. 자, 근데 가끔 이 시험을 봤을 때 인격이 안 좋은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 자, 내가 이렇게 하나만 추가해 볼게.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야. 자, 단. 자, 뭐냐? FA가 0이 아니다. 1, 1. 왜 이 말 하는지 알겠죠? 틀렸을까? 계속 틀렸을까? 내가 선택지 안 줬잖아. 하나밖에 안 줬잖아. 틀렸어. 왜? 아니 봐봐. 이게 리미트거든 사실. 리미트거든.
그리고 여기 문제를 잘 봐라. 그냥 실수 전체 집합해서 정의된 두함수, 실수 전체 정의된 두함수래.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줄게. 약간 이거 심화반 빌도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얘기해줄게. 안 틀리게 해줄게 이거. 왜냐면 몰라. 가끔 인격이 안 좋은 학교들이 보면 이런 걸 내요. 이런 게 이제 진정한 실력을 가름하는 거라고. 자 봐봐. 아까 내가 극한을 엄밀하게 말했을 때 극한값과 함수값은 연관성이 없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그 사실이야. 연관이 없어. 돼요? 그러니까 리미트를 말하고 있는데 함수값을 말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정보야? 의미가 있을 필요가 없는 정보야? 의미가 없는 정보라는 거야. 돼요? 그럼 얘를 맞게 할 거면 단이라고 쓰고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갈 때 fx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모르면 적어주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문항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필요가 없어. 이 상황이 필요가 없고요. 이게 필요한 거야. 명확한 거야.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해. 자,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했죠. 그러니까 인격의 문제라니까. 만약에 이게 여기는 지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f하고 g가 만약에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고요. 다항함수 똑같아. 리미트라고 쓰고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 나눌게. 자, 리미트 x가 그러니까 왠지는 이게 내가 왜 그런지는 약간 이해가 가야 돼. 이게 f 분의 fg 이퀄 g 이렇게 딱 됐을 때, 자, 그럼 여기도 수렴하고 여기도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이쪽도 수렴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아. 자,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틀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단 F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럼 이때는 맞았을까? 아니면 당연히 맞았을까? 얘는 맞은 거야. 왜냐면 무슨 항함수를 했죠? 다항함수죠. 그럼 당연히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뭐가 다르지? 같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절대로 극한값도 0이 안 된다는 거야. 문제의 포인트는 뭔지 알겠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근데 요즘은 이런 걸 내면 쓰레기입니다. 몰라. 근데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기억해 두시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기억만 가지고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은 틀린 거야. 어쨌든 여기서 이쪽에서는. 근데 맞을 거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이쪽은.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 넣읍시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걸 막 이것저것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한 것만 확실한. 아는 건 직접 확인해야 돼. 이거야.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럼 니은은 g도 수렴하고요. g분의 f도 수렴한대.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 f를 만든대. 끼리끼리 곱합니다. 곱셈은 분모가 0될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이거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얘들아. 자, 물론 요즘은 뭐라 그럴까 수능이 안 나와가지고 내신용이거든 얘가. 그래서 내신에 나오는 거를 내가 뽑아서 줄 수는 있을 것 같거든. 테스트 같은 거 보면 어떤 줄 테니까 우선은 요거를 확실하게 좀 약간 익히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아마 4번 찍고 내가 왜 틀린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존재한대. 제일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럼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갑니다. 여기서 f 합성 gx. 얘 존재하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얘는 틀렸습니다. 뭐나마나 틀렸어. 왜 틀렸냐? 얘가 존재한다는 건 알파라는 값이야. 어떤 값이 있겠지. 근데 그게 알파라는 값이 반드시 뭐일 필요가 없어요. A 프로. 그렇잖아. 그리고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이게 존재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 0이고 알파 빼기 0일 수도 있고 알파일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 만약에 뭐 우극한이 알파 플러스 0이고 좌극한이 알파 빼기 0이야. 근데 겉함수가 흉악해 아주 그냥 이렇게 흉악스러워. 그럼 얘가 알파야. 그럼 이쪽은 오른쪽에서 가는 거랑 왼쪽에서 가는 게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틀렸어. 자, 문제를 좀 바꿀게. 얘도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약간 좀 유치한 거고,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이겁니다. 자, 이거 하고 좀 쉴게요. 자, 봐봐. fx도 리미트라고 쓰고 이쪽은 이것같이 같이 나와야지 좀 더 확실하죠. 이것도 좋네.
얘도 수렴, 얘도 수렴한대. 그랬을 때 이게 존재하냐? 이래도 틀렸다는 거. 알파일 때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몰라. 자, 근데 만약에 이러면 또 맞겠지? 리미트라고 쓰고 x가 이쪽은 그 뭐냐 g 알파 약간 이런 거. g 알파일 때. 그때 이제 fx가 물론 거의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그럼 그때는 맞겠죠. 그렇잖아. 이게 이쪽으로 갔을 때 g 알파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맞아요. 그때는 맞지만 이때는 모른다는 거지. 다른 때는 몰라요. 이게 없으면 몰라. 이게 있어야 되지만 이건 거의 안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게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내가 또 이런 말하면 또 니네가 또 야매 이러겠지만 기니디 문제할 때 생각보다 하나만 답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만 답인 게. 그래서 그건 몰라. 근데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돼서 이거는 이렇게 좀 약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부정형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이런 방식. 그래서 근처에서 함수값이라는 거랑 그다음 이제 확실한 거. 수렴하고 수렴하는 거. 그 다음에 수렴하고 발산하는 거. 확실한 거니까 그건 되고 나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무한소. 그리고 합성함수 할 때는 중간 과정은 무조건 얘는 뭐냐면 그 무한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은 안 쓰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기본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남은 거 풀고 바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